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트바로트 김호중 씨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좀 늦은 나이기는 하지만 군대 간다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요. 이렇게 늠름한 모습을 사진에 올렸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군대 입소하는 날 그 훈련소 주변에요. 그 수백 명의 팬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팬들은 5, 60대 중년의 엄마 팬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TV나 매스컴에서 보통 아이돌이나 한류 스타들이 이렇게 입대할 경우에 막 그 혼란스럽게 모여서 막 응원하고 배웅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았는데요. 김호중 씨가 입대하는데 5, 60대 엄마 팬들이 이렇게 훈련소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와, 중년들의 에너지도 상당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미스터트롯에서 김호중 씨의 그 파워풀하고 폭넓은 그런 어떤 그 노래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김호중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숨은 보석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왔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찾지 못해서 뭐 예식장이라든지 뭐 언더그라운드 무대를 헤매면서 나름대로 삶의 애환을 겪었는데요. 그 지난해 TV조선의 그 프로그램에 혜성처럼 그 미스터 트롯에 나타나서 성악과 트롯의 그 어떤 그 장르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트바로티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지난해 발표한 첫 정규 앨범과 클래식 앨범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하면서 밀리언셀러,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인터넷 음원이 많은 시대에 100만 장 그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첫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클래식 앨범이 유럽에 진출을 해가지고 또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뭐 전 세계 주목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세계적인 무대 카네기 홀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아서 이미 글로벌 스타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 가수인데요. 이번에 그 아이돌 못지않게 막 엄마 팬들이 훈련소 앞에까지 모여가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엇이 그냥 좋은 거는 좋지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김호중 씨 팬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글을 보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실 텐데 또 깨시는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오늘 이 편지가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편지인데요. 그전에는 계속 편지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필요한 거 정리하다 보니 많이 늦었습니다. 3주 동안 편지는 못 드리지만 우리 집 더 재미있고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 더 재미있고 아름답게 잘 지켜주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곳이니까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잘 적응해서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편지인데요. 이건 뭐 완전히 그 군대 가는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잘 다녀올게요. 집 잘 보세요. 뭐 식사 걸르지 마시고 잘 계세요. 이런 편지 같잖아요. 특히 우리 집을 잘 지켜주세요 하는 모습을 보고 야, 김호중 씨 팬들과 이게 김호중은 한 집안 같은 거구나. 패밀리구나. 그죠? 예, 엄마들이 마치 아들을 군대 보내는 듯한 그런 심정이구나. 그 깊은 그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어느 한 중년 엄마 팬은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한 주에 한 번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할까 말까 한데 이 김호중 씨는 매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이렇게 안부를 물어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온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보다 낫다. 그죠? 예. 정말 김호중을 좋아하는 이 엄마 팬들은 마치 큰아들을 함께 키우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이 정말 패밀리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이제 김호중 씨가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소식을 올려왔는데요. 김호중 씨는 이미 트로트나 이 클래식에서 글로벌 스타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술계까지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알레한드로 비잘란테, 이름이 생소하죠, 그죠? 알레한드로 비잘란테가
김호중 이미지를 팝아트 작품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탄생했는데 아주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팝 아티스트인데요. 알레한드로 비잘렌트는 별명이 마이애미의 미켈란젤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벽화 예술에 이미 유명하게 알려진 세계적인 그 화가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술 소통을 하는 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아이 아트 운동, 아이가 그 인터넷이겠죠, 그죠? 아이 아트 운동을 창시하면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팝 아트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가요? 예, 팝송 이러잖아요. 그 다음 팝페라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파퓰러와 아트의 준말이라고 하죠. 마치 클래식 음악이 있다면 대중음악에 트로트가 있는 것처럼 팝 아트는 현대 미술 중에서도 가장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아주 쉬운 미술, 우리 뭐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앤디 워홀 같은 세계적인 이런 작가가 있는데요. 보통 그 트로트도 그렇고 팝 아트라 그러면은 너무 대중적이라서 좀 수준이 낮고 예술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팝 아트라는 것은 처음에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에서 활짝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미국의 팝 아트는 대량 생산과 TV 또 뭐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허리우드 영화 또 뭐 도시의 그 정보 문화, 다양한 정보 문화를 만드는 이런 대중 이미지를 대폭 예술에 수용을 해서 미술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한 것이 팝 아트고, 이러한 팝 아트가 미국에서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그 순수 예술 입장에서는요, 유럽이 이제 최고의 어떤 그 미술의 권위와 어떤 대우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적은 생산, 사람이 한 사람 다 그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적은 생산량에 의한 작품의 희귀성과 또 높은 그 예술적 가치, 이것 때문에 유럽 예술이 이제 아주 최고의 그 권위와 그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근데 좋은 작품을 그렇게 소량으로 생산하지 않고 대량 생산해서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다면은 예술성과 작품성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미국의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앤디 워홀 작가는 자기의 화실을 팩토리,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자기의 그림을 프린트로서 막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예, 이제 이런 그 팝아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팝아트가 유행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오늘날 같은 데는 프린트가 아니라 SNS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 아이아트라고 그랬죠, 그죠? 아이아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니까 정말 전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이렇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이미지를 작품화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번에 그 김호중 씨를 팝아트 이미지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렸던 그죠? 아이아트. 알레한드로 비젤란테 이 사람은요, 이미 김호중 이전에 우리 세계적인 그 한류 BTS의 어떤 그 소녀들을 이렇게 팝아트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레이디 가가, 그 다음에 뭐 마이클 조단, 이런 어떤 그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중의 스타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사랑과 인기를 누리는 팝 아티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팝 아티스트 그러면 대중예술가, 상업예술가라고 해서 너무 돈을 밝히는 예술가가 예술가인가 하는 말도 있는데요. 글쎄요, 돈을 원하지 않는 예술이 있을까요?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작품에는 돈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판단하고 돈을 지향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호중 씨는 클래식과 대중가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이런 팝 아트, 미술계까지 이제 점령을 했는데요. 정말 그것을 즐기는 우리는 너무 행복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또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구장의 그 열기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트로트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김호중의 파워풀한 그 노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죠. 뭔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열정이고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칫하면은요, 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예, 자신이 뭘 할 때 행복할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고독하게 합니다. 예, 그죠?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활기를 찾고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죠? 또 일주일을 살고 또 한 달을 삽니다. 그렇게 1년을 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네. 멋진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하게 사는 또 멋진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